책으로 배우는 투자, 어려운 투자, 재테크, 경제 책들을 핵심만 콕 집어서 요약해 드립니다.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기술. 박병창님은 교보증권 영업부에서 현재 근무 중이시고 유튜브 3프로를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번 책이 투자에 관한 10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증권사 신입사원 시절에 박병창님의 저서 중에 하나인 스펙큐의 주식 비기라는 책으로 공부한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경제TV에 출연하셔서 아침마다 시황 방송을 하신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은 박병창님의 10번째 책인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 기술에 나오는 매수의 3가지 타이밍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봉 차트를 보면 봉,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보는 일봉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분석하면서 매매 타이밍을 설명합니다. 차트에서 주가의 위치를 보면 급등할 때는 5일선 위에 있고 상승 중 조정일 때는 주가가 5일선과 20일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급락할 때는 주가가 21선 아래에 있죠. 주가의 위치는 이 3가지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즉, 이 3가지 경우를 기준으로 매수 원칙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매수의 기본 원칙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일 발생한 장대 음봉의 50%를 넘는 양봉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국면에서의 매수 원칙은 대부분 이 50% 원칙을 따릅니다. 상승하던 주식이 하락 조정을 받든 21선 아래로 급락하든 간에 하락할 때 음봉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때 그 음봉의 50%를 넘는 양봉과 거래량 급증이 매수의 기본 신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수의 3가지 원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매수 1 원칙은 주가가 5일선 위에서 상승할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인데요. 5일선 위에서 상승하는 주식들은 대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강한 상승을 합니다. 이때는 비교 대상이 되는 음봉이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50% 룰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추격 매수할 수도 없죠. 자칫 상투에 매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장 시작 후 10시 이전에 저점을 형성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며 다시 상승할 때, 그리고 시가를 돌파할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만일 오전에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후 2시 이후에 장중 조정을 마치고 다시 상승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핵심은 주가가 전일 종가 아래로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2시 이후라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강한 주식일수록 장중에 조정을 받아서 하락을 한다면 대부분 오전에 잠시 하락했다가 곧바로 다시 상승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시가를 형성한 이후에 하루 종일 하락한다든지 시가를 상향 돌파하지 못하는 주식은 매수세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매물을 맞으면서 하락하면 음봉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신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매수 신호가 없었던 주식은 장중에 거래하지 말고 시장이 끝날 무렵까지 관찰합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던 매수 주체가 매도 물량이 온종일 소화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장 막판 무렵에 다시 매수하여 올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 매수세가 진입하면서 다시 시가를 돌파하며 상승할 때를 매수 원칙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매수의 제2원칙, 주가가 5일선과 21선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매수 2원칙은 상승하던 주식이 매물을 맞으며 하락 조정해서 5일선과 21선 사이까지 하락한 상태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강한 주식이라도 중간중간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을 주식시장에서는 눌림목이라고 표현하죠. 제2원칙은 눌림목 매수를 말합니다.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에 눌림목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5일선 위에서 어느 날 가격 하락이 시작이 되면 이것이 상투를 만들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혹은 추세 상승 중에 조정을 받는 것인지는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가지 원칙에 부합해야 눌림목 조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락하는 동안에 거래량이 현저하게 감소해야 합니다. 또한 가격 하락의 폭이 직전 추세의 상승폭 50% 이내여야 합니다.
이를 활용한 매수 이원칙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가가 고점에서 매물을 맞으며 하락하기 직전에 상승할 때 공격적 매수에 의해서 급등한 주식이 좋습니다. 완만한 기울기로 작은 폭의 상승을 한 주식보다는 강한 매수세에 의해 급등한 주식이 조정 후에 재상승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강한 주식일수록 11선 전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를 다시 이어갑니다. 단기에 큰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완만한 추세 상승을 하는 주식이나 21선까지 매물을 맞고 하락한 주식은 좋지 않습니다. 눌림목 이후에 얼마나 강한 상승을 다시 할 것인가는 하락 조정 직전 상승할 때 얼마나 강하게 상승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주식의 상승 각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점 후 하락이 조정 하락인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인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래량입니다. 하락 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해야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고점의 거래량이 50만 주라면 조정 시의 거래량이 20만 주 이하로 급격히 감소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승 시기에 매집했던 세력이 매도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며 하락한다는 것은 매도세가 강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거래량이 감소하며 조정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당일에는 오전부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해야 합니다. 거래량 없이 상승하는 것은 매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장중에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며 상승하는 것은 매집 주체가 다시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조정 후에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을 만들어 직전 하락폭의 50%를 넘는 상승이 나타나면 조정 하락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첫 상승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마지막 매수의 제3원칙입니다. 이것은 21선 아래에 있을 때 주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하며 급락하고 있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입니다. 흔히 21선을 주가 움직임의 중요한 추세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향 돌파 후에는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1선 아래에서 연속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주식을 선별하고 그 중에서 다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양봉을 만드는 주식을 매수합니다. 21선 아래로 급락하는 주식들은 대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하는데 그 중에서도 거래량이 최대한 감소한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락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가격이 많이 하락한 후에는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해야 합니다. 이때 꼭 장대 양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십자형의 봉이어도 저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시장이 약세일 때 이런 약세 종목은 오후 2시 30분 이후 장 마감 무렵에 거래량 증가 양봉을 확실히 확인한 후에 매수해야 합니다. 오전에 매수했는데 오후에 다시 하락해서 음봉을 만들면 다음날도 더 하락할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강세 종목은 오전 10시 이전, 약세 종목은 오후 2시 30분 이후를 매수 타이밍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매수 타이밍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매수 제1원칙, 추세 상승 시기에는 매수 제2원칙, 급락 시기에는 매수 제3원칙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또는 급등하는 주식은 매수 제1원칙, 완만한 추세 상승 주식은 제2원칙, 급락하는 주식은 제3원칙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볼 때 어떤 투자자는 매수 1원칙에 따른 매매를 잘하고 어떤 투자자는 2, 3원칙에 따른 매매를 잘합니다. 급등하는 주식, 급락하는 주식, 그리고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의 속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속성을 잘 아는 투자자가 성공하는 것이죠. 특히 자신의 심리와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급등한 주식이 편해서 수익 내기가 쉬운 사람이 있고 하락한 주식에 저가 분할 매수가 편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는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시장에 맞춰서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 강세 주식을 추종하다가 상승에 매수하고 하락에 손절매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데 맨날 약세 주식만 쳐다보다가 강한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수익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그럼 시장이 약세여서 급등하는 주식이 별로 없거나 주가 움직임의 힘이 약할 때 급등 주식에 집중하던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약세 주식의 매매 원칙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시장이 아닐 경우 투자하지 않고 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원칙에 맞지 않는 시황에서는 투자를 멈추고 쉬어갑니다.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기술. 핵심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일 발생한 장대 음봉의 50%를 넘는 양봉이 발생할 때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